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중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이제 불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님이 나와주셔서 이제 AI 인프라라고 하는 이 산업 테마 컨셉에 맞춘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AI 인프라라고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어떤 분야인지 그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 하는 약간 정의가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AI 산업의 인프라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좀 포함하고 있을까요? 오픈AI 대표인 이제 샘 알트만이 정의한 세 가지를 보면 이제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를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를 AI 인프라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가지 다 한국에 이제 유망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런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매력적이어서 그런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이런 분야들, 이 AI 인프라 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AI 쪽에 투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정말로 AI에 관련한 투자들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정말 많이 늘리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도 좀 몇 년 주춤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GPU를 통한 AI 서버부터 해서 투자가 활발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좀 성장폭이 크고요. 그리고 연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점점 더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매출도 확인이 되면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식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좋았던 거고요. 저희는 그 투자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다. 이제 AI 서비스들이 막 나오고 있고 거기서 매출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구축은 조금 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AI 인프라 투자도 함께 늘어나고 그게 결국 산업이 성장하는 곳이고 돈이 그만큼 많이 몰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하나 이 AI 인프라 관련된 산업을 좀 뜯어서 해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반도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반도체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AI 인프라로서의 반도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하죠. 이제 뇌세포인 셈이고요. 엔비디아의 GPU, 또 그 GPU 옆에 HBM, 한국에서 이제 만든 메모리, 이거를 이제 코어스라는 형태로 패키징한 그 서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를 또 가동시키기 위해서 주변에도 또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SSD,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도 필요하고요. 이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ASIC 반도체를 다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거의 모든 분야가 중요해지는 거네요.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네, SSD, 그것은 이제 좀 저장 장치 역할을 네, 하는 거에 이제 엔비디아 GPU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역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좀 반도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HBM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굉장히 이 국내 시장에서는 많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네. HBM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HBM도 결국은 메모리인데요. 이제 같은 웨이퍼에서 되게 큰 사이즈를 차지하면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메모리에 생산할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메모리의 수요 공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HBM이 올해 한 20% 정도 메모리에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은 한 30%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메모리에서의 수요 공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 메모리의 수요처인 이제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AI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같이 투자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메모리의 부족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AI의 산업 발전 하나만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굉장히 온기가
퍼져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프라 쪽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알아본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 분야죠. 이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이제 뇌세포, 셀 단위라 그러면 이제 이걸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는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도 그 기존 서버에 비해서 AI 서버는 전력을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렉당 전력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도 고도화되어야 하고 또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발열이 많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말씀만 들어서는 약간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냉각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조립 컴퓨터를 맞출 때도 네. 발열을 잡기 위해서 이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가장 먼저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이 냉각 기술이 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컴퓨터 조립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팬이 있죠, 보통. 있죠. 네, 네. 그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제 공냉식으로 팬을 돌려서 열을 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고 또 팬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순행식이라고 해서 순행식. 네, 옆에서 이제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면서 열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 서버 곳곳에 이제 튜브처럼 물이 지나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물이 지나가면서 열을 뺏는 형태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이라 그래서 윤활유 같은 액체 성분에다가 서버 자체를 그냥 담궈버려서 발열을 잡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냉난방 공조를 잘하고 있는 LG전자가 가전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냉각 분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풍기죠, 일종의. 네. 그런 공냉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순행식이나 아니면 다른 냉각 방식들,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제가 사실 쓰는 노트북도 뜨거워 죽겠는데,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분야에서 이제 냉각 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마지막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분야거든요.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에서는 없으면 너무 불편할 정도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건가요? 우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제 삼성 SDS 같은 기업, 그 다음에 KT 같은 통신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리고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데이터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사이버 보안 이슈도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킹당할 여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버 보안까지도 향후에는 중요한 영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앞으로 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쟁력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런 기술이 AI고 데이터 센터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좀 옮겨주는 기능의 이 네트워크와 내가 옮겨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우리 집이죠, 집. 이 집으로 적들이 좀 침입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도 이제 앞으로 더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 이야기들이 이 기반 인프라, 반도체, 네트워크, 그리고 나가서 사이버 보안까지 이 모든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상품을 이번에 삼성 액티브에서 좀 출시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코엑트 AI 인프라 액티브 ETF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 ETF 시장에 정말 많은 AI 관련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액티브에서 내보내게 된 이 코엑트 AI 인프라 액티브 ETF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네, 저희도 이미 글로벌 AI ETF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잘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빅테크 위주의 AI 투자가 여태까지는 많이 됐었다면 이제는 그 AI 인프라 투자가 더 넓어지면서 낙수 효과가 올 수 있는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 있는 AI 인프라 관련된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는 또 기존 트랙 리코드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노하우를 이제 쏟아 부어서 반도체,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기반 시설까지 다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네, 주로 이제 국내 기업들에 많이 투자하게 되는 상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 이 액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액티브 ETF인 만큼 패시브 ETF에 비해서 좀 빠르게 좀 리밸런싱도 하고 이런 대응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패시브 형태는 이제 지수를 한번 만들면 그 지수가 리밸런싱 될 때까지는 그 지수 그대로 이제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어떤 주도주 하나가 세게 나와서 이제 그거를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갈 때는 패시브가 유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산업이 성숙되면서 기업별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도주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액티브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종목을 골라서 바꾼다. 제가 AI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아직 투자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때는 반도체 조금 더 많이 싣고 또 네트워크 좋을 땐 네트워크 이렇게 섹터도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요. 또 종목도 저희가 하나하나 그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고르기 때문에 이 AI 인프라의 흐름의 변화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고른 한 땀 한 종목들로 땀. 그렇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ETF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AI 산업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종목 발굴에 나서기가 또 우리가 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직접 그걸 하기가 좀 어렵거나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골라주는 종목에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쓰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네. 투자할 때 이게 그냥 MTS로 주문을 넣더라도 결국은 네. 이 상품은 사람이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맡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런 선택이 네.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코액트 AI 인프라 액티브 ETF 여기에 좀 편입이 될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반도체에서는 이제 당연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투자하고 있고요. 또 그 HBM을 만들기 위한 장비, 또 HBM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 그리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많이 소재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소재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도 일부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 인프라에서는 전력기기, 또 그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를 가진 기업, 그 다음에 공냉식이던 순냉식이던 뭔가 그 냉난방,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또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좀 AI와 관련된 이런 인프라 산업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직접적인 종목 스터디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를 대신해줄 사람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코액트 AI 인프라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